그저께 그 4.3 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. 네. 이것을 아직까지도 그냥 4.3 사건이라고 별 가치 판단이 없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, 이건 진영마다 4.3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우 다른데, 네. 이것은 바로 이 4.3 항쟁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. 이 제주 이 4.3 항쟁 또는 4.3 사건 기념일, 그냥 우리가 4.3이라고만 하기도 하고. 우리가 그 4.3 그 기념관에 가보면 맨 앞 부분에 앞 지점에 비가 있는데 백비가 있죠. 네. 아무것도 씌어져 있지 않은, 네. 아무 글자도 없는 비가 있는데, 그것은 바로 4.3에 대한 그 전 민족적 또는 전 국민적 성격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항쟁일에 성격 규정을 후대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 4.3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? 근데 이러한 그 역사적 평가는 항상 현재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나 또는 그 8.15 이후에 조선의 그 3대왕, 실제로는 2대인데 이제 정종이 있었으니까 태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야박했습니까? 그러나 요즘에는 이 태종에 대한 평가가 세종과 거의 맞먹는, 네. 오히려 일부에서는 세종 이상으로 높이 평가를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4.3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, 그 4.3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적 성격을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네. 우리가 그 100년을 한 세기로 칠 때 4.3이 발발한 지가 4분의 3세기, 47년에. 네, 75년이 지났죠. 이날은 이제 추모일 또는 추념일의 성격이 강한 건데, 이렇게 추념일로 봤을 때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백성, 민중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그 학교 폭력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순신? 그 정순신 네.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아들이 제주 출신 학급 동기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불렀다는 그 보도가 있었죠. 네. 이것은 아마 바로 4.3과 관련됩니다. 네. 그 일제 때 제주도 사람들은 그 일본 또는 중국 등으로 많이 이 취업, 네. 원정을 했어요. 그리고 그들이 8.15와 함께 대거 돌아오자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은, 좋게 말해서 그런 그 지역이 됐는데요. 또한 그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막 그 건국하고 있는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도 심했고, 또 그러한 정부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습니다.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겨우 있는 게 그냥 소음이 많이 나는 라디오 정도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? 네. 일단 이 4.3을 좌익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이 사태의 초기, 완전 초기가 아니라 네. 이 발발에서부터 좀 지나서 이제 첫 전개될 때까지의 그 규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4.3을 보면서 이 똑같은 공산주의자였던 그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또는 조선의 김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이 4.3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까, 이런 사색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원래 그 3.1절 기념식에서 이 시위하는 이 데모대의 일부를 기마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, 그러자 그 제주도에 있었던 이 남로당 그 사람들이 대거 이것을 조직적으로 그 항쟁의 계기로 삼고
남한만의 단독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네. 이 저항을 본격적으로 펼쳤죠. 이 8.15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이 좌파에 대한 지지가 우파 지지자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았어요. 네. 그래서 좌파가 주도하는 그 인민위원회가 실제 그 정부 역할을 했는데요. 특히 제주도는 더 강했겠죠. 네, 일종의 먹물들이 꽤 많았었죠. 네.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남한의 우파 단독 정부를 구성하려고 총선거. 1948년 5월 10일 50 총선거를 강행했죠. 그러자 총선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그 남로당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 전역에서 발발했던 겁니다.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이 주도했어요. 그래서 그들은 파출소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반미 반독재 민중봉기를 선동했습니다.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4.3은 좌익들의 무장 반란 또는 무장 항쟁 또는 무장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맞이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초강경 대응에 나섭니다. 말 그대로 그 고대의 전쟁에서나 있었던 그 청야작전, 모든 것을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초강경 대응 토벌에 나서죠.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익 청년 중심의 서북 청년단까지 토벌대로 투입을 하죠. 그러면서 무고한 희생자가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도 골로 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. 네. 그 골로 간다는 말이 4.3 때 생긴 말입니다. 골짜기에 가서. 네, 그렇죠. 골짜기에 가서 죽인다. 그래 골로 간다. 그것도 모자라서 물로 간다라는 말도 있어요. 물에 가서 수장시킨 사례도 있었죠. 네. 그래 보통 이때 희생자를 적게는 한 2만 5천에서 많게는 6만 5천까지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국가폭력에 의한 그 인민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75년이 지난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무태서 몰려온 정치인들은 여전히 4.3을 정치 공세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더 열심입니다. 이준석이 같은 녀석들 지가 무슨 4.3을 안다고 거기 가가지고 4.3에 참여하지 않은 윤석열을 또 비판을 하고 잊혀진 남자가 되고 싶다던 문재인 선수는 또 부인 김정숙과 함께 이 하얗지만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수염을 달고 제주도에 가서 4.3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. 이런 그 뻔한 말. 이재명 선수는 또 오전에 또 4.3의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. 아무튼 이 4.3이 그리고 민족의 비극적인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. 정말 우리가 또는 우리의 부모가 그 시절에 4.3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생각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4.3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된 제주도민을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한 일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의 비극을 되씹어보는 이런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라면 4.3을 어떻게 평가할까? 그리고 북의 지도자 김일성이라면 어떻게 평가? 사실 김일성은 그의 그 회고록 같은 걸 읽어보면 대단히 이 좌경 맹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네. 어느 면으로 보면 그가 기획한 그 6.25는 결과적으로 이 맹동적인 이른바 그 통일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실패했죠. 결과적으로 아마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 같은 사람 같으면 이 제주도에서 무모하게 이 무장 항쟁전을 펼친 이 남로당 사람들을 아주 좌경 맹동 교조주의자라고 심하게
추궁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4.3도 네.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이쪽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4.3이 일어난 원인이 그 당시에 제주 경찰한테 있다라는 네.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6.25 발발, 한국 전쟁 발발과 약간 비슷한 논리로 이끌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실제적으로 그 경찰들이 잘못한 거는 4.3이 일어나기 1년 1개월 전이잖아요. 47년 3월 1일 3.1절 행사에서 사건이 이제 어린아이가 뭐 발에 나무 말 뒷발에 채워서 죽는 사건, 그리고 그걸 네.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쏘고, 근데 4.3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그 이후로 1년 1개월 후인 48년 4월 3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4.3이라는 4월 3일을 기해서 이제 그 네, 파출소에 대한 그 무장 공격이 예, 있었거든요. 무장 공격이 있었으니까.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보면 47년부터 54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관점으로 이 4.3이라는 거를 평가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양면적으로 봐야 네. 되고 사실 말입니다. 그 8.15 이후 그리고 6.25를 전후해서 이 남쪽에서 전개된 이 무장 항쟁들은 박헌영이 같은 가짜 독립운동가, 네. 좌경 교주주의자의 책임이 큽니다. 실제로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그리고 인민군 출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헌영이, 이승엽이 이놈들의 이 좌경 맹동은 지나쳤고 얘들은 민족의 어떠한 그 통일이나 또 민족의 독립보다는 지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권력을 거머쥐는데 목적을 두었던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일부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런 박헌영의 좌경 맹동 교조를 이어받고 있는 건 아닌가 운동 교주.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